자, 9월 3일, 자, 수능 완성 31번부터 33번까지,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이고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자, 소설 한번 실전 문제 들어갑시다. 자, 문제 유형부터 파악해 볼게요. 자, 문제 유형부터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소설의 첫 문제, 그치, 소설의 첫 문제. 자, 이 지문을 통해서 문제의 방향을 잡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문의 방향을 잡아가자. 자, 방향을 잡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물어보냐? 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느냐? 자,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고 있느냐? 아니면 뭐냐면 내용 일치를 물어보고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근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냐? 우리는 뭐냐면 문제의 주어. 미안해요. 자, 선지의 주어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자. 선지의 주어가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장씨, 설부장, 설부장입니다. 자, 이 지문은 장씨와 설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이 되네. 자, 장씨와 설부장과의 관련된 사건으로 이야기가 채워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뭘 물어볼 겁니까? 내용일치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시점, 자, 그 다음에 시점, 역순행,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때요?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인물이 나왔죠. 자, 오케이. 공간이 나왔죠. 자, 주어가 인물이 나오거나 공간이 나오거나 어떤 소재가 나오거나 자, 이랬을 때는 우리가 뭐다? 내용 일치를 물어보는 거다. 그런데 100%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세부 정보를 물어볼 것이다. 자, 세부 정보를 물어볼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세부 정보이기 때문에 다 읽고 문제 풀면 우리가 뭐냐면 자, 실수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뭐다? 인물, 공간, 소재라고 한다면 뭔가 장면이 바뀌거나 내용이 중간에 잘랐을 때 우리가 뭐냐면 선제를 좀 지워놓고 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실전 문제 들어가서 첫 번째 주어가 뭐다? 인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에 대한 어떤 심리나 인물에 대한 행동, 자, 인물의 대사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선지를 찾아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1번 첫 문제 방향, 내용 일치입니다. 중간에 잘라서 풀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3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의 의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자, 뭔가 밑줄 친 구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구절이 포함된 장면을 읽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선지 지워놓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케이. 이 문맥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바로 선지를 풀어보자 라고 기억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33번 문제네요. 자, 오케이. 우리가 유형편에서 보기 문제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자, 우리 보기 읽었다고 생각할게요. 자, 이 작품은 1980년대 어때? 소외된 시민들과 그 다음에 지식인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읽었다고 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선지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 제가 강조해 드렸죠. 자, 여기 앞에 있는 장면,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에 있는 장면이 지문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보기를 통해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아무튼 33번 문제 이렇게 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괜찮지 얘들아? 자, 그러면요. 자, 지문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 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을 때보다 좀 더 꼼꼼하게 분석이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참고해서 수업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 조만간 제가 좀 방법을 좀 찾아서 뭔가 다른 매체에 올릴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줌이다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시간이 너무 좁고요. 아침에 나와서 이거 수업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영상 찍고 1학년, 2학년 또 수업 준비하고 영상 찍고 그러면 하루가 다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약간 시간이 없어갖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영상들을 뭔가 올릴 수 있는 매체를 좀 찾아보도록 해서 거기다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오는 거 누가 봅니까? 제가 나오는 거 누가 봐요? 그리고요, 또 혹시 유튜브에서 우연히 검색될까봐 제가요, 유튜브 제목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수능 완성 몇 쪽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쵸? 장시 수염 이렇게 올리지 않고, 몇 페이지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첫 화면에 제 얼굴 나왔는데, 보면, 저 같아도 꺼요. 알겠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래도요, EBS보다 다른 매체 수업보다는 더 열심히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가 오는지, 감기라고 해야 되나? 어저께 좀
자, 바람이 불어서 좀 춥게 잤더니 좀 약간 콧물이 나오긴 하네요. 알겠죠?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요즘에 집 학원 어디 나간 적이 없습니다. 맨날 학원에서 맨날 냉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부분 줄거리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년 넘게 신문사에서 자, 실직하던 설부장. 자, 우리가 설부장 인물 나왔네요. 신문사에서 실직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나름대로 뭐냐면 신문 기자였지만 신문사에서 실직했다. 자, 오케이. 설부장은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누굴 상징하겠습니까? 지식인이에요. 하지만 실직함으로써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지식인으로서 평소 서민들에게 무관심하게다가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서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볼게요. 자, 신문사에서 실직한 설부장은 평소에 거들떠보지 않던 동네 포장마차. 자, 오케이. 포장마차요. 자, 요즘에는 뭐 포장마차 약간 뭔가 왜곡돼 갖고 아이들이 뭐 놀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옛날에 포장마차들은 누가 모이는 공간입니까? 서민들이 모여서 퇴근하기 전에 한 잔씩 마시고 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서민들이 모이는 공간이 바로 포장마차죠. 자, 평소에는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신문사로 일할 때는 뭐예요? 평소엔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이제 뭐예요? 실직하고 이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거기서 공사장 미장이 장씨를 알게 된다. 자, 미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건설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뭐 시멘트 발라주고 뭐 그런 일 하는 건데 그냥 건설 노동자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민이다. 선생님 같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거야. 알겠지? 가볼게. 자, 서민이 장씨를 알게 된다. 자, 그 둘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자, 포장마차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둘이 대화가 연속해서 나오네요. 한번 가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설부장 선생님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된다. 이거 아닙니까? 뭔가 장씨가 이전에 뭔가 좀 자존심에 상처 입는 일이 있었던 것 같네. 좀 더 가보자. 조곤조곤 타이레이드 상해조로 나오는 것과 처음부터 싸그리 무시하고 나오는 것과 다른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 양반이, 자, 오케이. 그 양반이라고 하는데요. 자,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자.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라는 거,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오케이. 여기서는 어때? 특정한 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가 속한 그 단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야. 즉, 어떤 계층? 노동자 계층. 도시 노동자 계층, 어떤 계층? 서민 계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양반은 우리를 처음부터 사기꾼으로 보는 눈치였습니다. 자, 그 양반은 우리 노동자들을 뭐 어떻게 하고 있다? 자, 사기꾼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양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 있어요? 비판적이고 부정적 인식이 이 양반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가볼게요. 모르긴 해도 손으로 벌어먹는 이 우리와 그렇지 노동자 계층과 깊은 학식을 가지고 머리로 빌어먹는 사람들 누가 되겠어요? 지식인들이 되겠죠. 천양지차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머리로 벌어먹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그만큼 또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지 우리 같은 서민들을 뭐 해야 된다? 이해할 줄 알아야 하지요 라고 돼 있어요. 바로 닫아볼게요. 와, 이게 말하는 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요 구절이 아닐까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 여기 구절 같습니다. 지식인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의 삶을 뭐 해줄 줄 알아야 된다?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즉 작가가 말하는 바람직한 삶. 자, 오케이. 이 작품의 모아 주제의식을 이걸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식인들은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 대해서 뭐다?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오케이. 자, 좀 더 가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안 그렇다라 이 말입니까? 물론이지요. 자, 그런데 어쨌는지 아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어쨌는데요. 설부장은 시덥잖게 함께 다음으로 물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식계나 있는 사람으로 몰리는 거. 자신이 지식계나 있는 사람, 뭐로? 지식인으로. 그렇지. 아까 지식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으니까. 장씨가 또 일하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분리되는 판국이 개운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 자식이가 지식인으로 분리되는 게 개운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일을 대충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주인과 자 어디 가서 주인과 함께 간단히 막걸리 잔을 기울인 자리가 있었습니다. 정원에서요. 아 그 집주인이 저한테 막걸리를 따라주길래 그래 받아 먹었어요. 아 그 잔을 그 양반에게 디밀며 술을 또 따라주었죠. 주니까 한 잔 먹고 한 잔 따라주었다는 뜻이겠지. 그랬더니 그걸 끝끝내 마시지 않고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쏟아버립니다. 야, 기분 더럽게 나쁠 것 같은데? 자, 내가 이렇게 한 잔 아이, 고맙습니다. 한 잔 드세요. 그때. 예. 쓱 버린 거. 기분 되게 나쁠 것 같은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그 양반이 집주인이겠고요. 이 집주인은요, 도시 노동자들을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무시하고 괄시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아무튼, 자, 좋아요. 좀 더 가보자. 왜 그랬을까요? 아니, 몰라서 물으세요. 제가 입된 술잔, 그렇지. 노동자들이 입된 술잔에 뭐 더러운 균이라고 묻어 있을까봐 그랬겠죠. 이게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 예전에 뭐 흑인하고 백인 뭐 차별했을 때 그때 그랬어요. 흑인들에게 뭐냐면 흑인들과 뭐 화장실도 분리하고 흑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분리했던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인종차별적인 모습이죠.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지식인들의 어떤 이런 위선적인 모습 이야기하네요. 자, 좀 더 가볼게요. 설마 아닙니다. 이래봬도 우리는 눈치 하나는 비상합니다. 이 바닥에서 오래 굴다 보면 남는 건 눈치밖에 없다고요. 또 이 일을 또 눈 감아 준다고 칩시다. 자, 오케이.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자, 여기서 한번 잘라보고 갑시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기서 좀 동그라미 치고 가볼게요. 자, 첫 번째요. 집주인과 술을 마셨던 일화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주인과 관련된 뭔가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요. 밑에는 집주인과 관련된 일화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좀 더 가볼게요. 자, 설부장은 조금 더 관심이 당기는지 조급하게 그 다음 말을 재촉했다. 자, 오케이. 나 참 치사해서. 그 일이 있는지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엔 간밤에 눈이 몹시 내려서 일을 공치고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걸 공치고라고 얘기해요. 아침부터 텔레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우연찮게도 그 양반 그 집주인이 텔레비에 나오지 않았겠어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자, 내용이지 이 연말을 맞아 불우한 이웃을 도울 것인가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 양반 차례가 돌아오자 말끝은 물질적인 후원, 돈도 후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안 가진 자에 대한 깊은 동정과 이해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참나 웃겨갖고. 야, 아까는 어떤 모습이었어? 오히려 노동자가 따라준 술잔을 여러분들 어때요? 마치 병균이 묻어있는 것처럼 쓱 버리고서 여기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야 동정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 집주인에 대한 모습을 한번 정리해보자.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주인이라는 사람, 이런 관련된 일화, 두 가지 일화를 통해서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얘는 어떤 사람이죠? 위선적이죠. TV 나와서 그냥 어때? 착한 척 다 하고 있어요. 착한 척 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이죠. 그쵸? 가식적이죠. 나쁜 새끼. 자, 이게 바로 문학을 공부하는 거야.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야. 자, 우리가 문학이라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삶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바로 문학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건 못하는 아이들건 문학을 꼭 공부해 두시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얻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지만 뒤에서 어떻고 있습니까? 자, 뭔가 가난한 서민들에 대한 차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 한자성어 뭐라고 해? 표리 부동한 인물이라고 하겠죠? 자, 오케이. 하지만 우리 수능 공부하니까 우리가 더 가본다면 자, 관련된 일화를 제시함으로써 집주인의 위선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일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좀 참고로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가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요컨대 우리 같은 가난뱅이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케이. 여러분들 여기서 화살표 빼볼게요. 문제와 관련 없지만 그래도 생각 좀 해보고 갑시다. 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안 가진 자, 못 가진 자. 못 가진 자라는 것은 뭐야? 외부 환경이나 하지만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뭔가 가난해진 사람을 뭐냐면 못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안 가진 사람은 좀 능력이 다를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선택 때문에 안 갖게 된 거다. 그치? 개인의 뭔가 선택 때문에. 개인의 뭐 때문에? 의지 때문에 안 갖게 된 것이다. 즉 자신의 선택에서 의지가 나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다?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의식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비난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안 가진 자, 못 가진 자, 어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알겠죠? 자, 하지만 집주인은 못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이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게을러서 이 사람이 다른 이유 때문에 즉 결국 뭐냐면 가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집주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자,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들어갈게요.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실망했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앞뒤가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일이겠죠. 아,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실망이 컸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 가지고 끼리끼리 노는 마당이니까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 지식인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사정을 알아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으나 끼리끼리 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잘라놓을게요. 자, 이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히 뭐 하냐면 31번 문제 어때요? 내용일치 물어보잖아요. 내용일치 물어보는 때 여러분 어때요? 다 읽고 문제 풀어가시면 어때요? 선지를 놓칠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문을 2번 읽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쌓기 전에 한번 잘라서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선지를 지워놓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실 때는 여러분들보다 선지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세모, X 치면서 가주셔야 됩니다. 자, 알겠죠? 자, 시작해볼게요. 31번, 여러분들 페이지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서 1번 선지부터 봐도록 할게요. 장신은 정황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치가 설부장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나온 적 없으니까 본 적 없어. 그냥 놔두고 가야 돼. 자, 장신은 왔다지 주모. 왔다지 주모 본 적도 없어. 넘어가야 돼. 장신은 자신을 배우지 못한 노동자 계층이라는 이유로 집주인으로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다. 3번 선지. 자, 지금까지 어때? 근거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 동그라미 쳐놓고 갈게. 자, 설부장애인. 자, 오케이. 장씨가 자신을 지식인으로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잠깐 오른쪽 올려서 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때? 더 읽었으면 여기 정보를 놓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하냐면 여기를 자, 읽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 놓치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자, 지식계나 있는 사람으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개운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된다. 오케이, 괜찮죠? 자, 좋습니다. 자, 좀 더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들어갑시다. 자, 오케이. 끼리끼리 논다. 찾으셨나요? 자, 끼리끼리 논다. 찾으셨나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 끼리끼리 논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아예 몰라서 묻습니까? 다 아시면서 그러시네요. 아, 민주주의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민주주의가 왜 또 나옵니까? 설부장은 깜짝 놀랐다. 장씨 입에서 설마 민주주의란 말이 튀어나올 줄 몰랐던 것이다.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는 장씨의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이상하다 것까지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육두문자식 직관으로 때려잡는 것이 희한하다면 희한했던 것이었다라고 돼 있어. 오케이. 자, 이게 육두문자 문제에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육두문자 날린다? 그런 단어 쓰잖아요. 그쵸? 자, 요즘 아이들은 안 쓰나? 안 쓸 수도 있겠다. 자, 욕짓거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육두문자라고 하죠. 자, 오케이. 욕을 날리는 거. 즉, 육두문자 같은 거 직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뭐 합니까? 때려잡는 거죠. 즉, 어때? 즉, 욕 같은 직관이라는 거 거칠지거 그런 거겠죠. 자, 세련되지 못한 안목이지만 다소 거친 안목이지만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보다 예리했다는 뜻이겠지. 오케이,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 3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오른쪽 눈을 돌려서 찾아보자. 이해력이 부족하여 지식인의 설명 오해한다? 자,
직접적인 피해 경험으로 인해서 이념을 부정한다. 이념? 말도 안 되고요. 객관적인 통찰력에 결여하여 편협함 생각이 갇히는 거. 자신만의 안목을 바탕으로 4번. 자, 세상 이치를 짐작하는 거. 몇 번 선지가 될까요? 4번 선지가 정답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세련되지 못한 안목이지만, 다소 거친 안목이지만, 직관적으로 세상을 때려잡는 것,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자, 정답 4번이었겠죠. 자, 좋습니다. 좀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왜 놀라십니까? 무식쟁이가 그런 말 한마디 했기로. 그게 아니라요. 놀라실 만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눈으로 몸으로 때려잡는 데는 어느 정도 도가 트여 있습니다. 학식 있는 사람들처럼 세련되고 조리 있고 깊게 깨우치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그런 눈치가 대강은 들어맞거든요. 우리들의 직관을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노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입으로는 자유다, 평등이다. 즉 겉으로는 자유와 평등 그런 걸 주장 떠들어도 되지만 속을 파보면 끼리끼리 지식인들은 지식인,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뭔가 끼리끼리 어울려 뭔가 난 다르다라는 차별의식을 갖고 자기네 이익을 취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식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자, 그렇게 편을 갈라서 볼 필요가 있을까요? 꼬치꼬치 묻지 마십시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놀랐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비웃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설부자는 당시에 이런 끼리끼리 논리와 내 편 따지는 시각은 받듯이 그럴듯하게 보지 않았다. 그러나 설부장 또래들의 세련된 입놀림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것과 달리, 그치? 지식인들의 입놀림으로 조목조목 따지는 것과 달리, 세련되게 표현한 것과 달리 몸으로 세상 분수를 알아채는 장씨의 논리도 절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장씨의 잘 닦인 눈을 특히 자신의 주변의 생활이나 사람들을 감별하는 데도 특출한 바가 있었다. 자,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뭐 주모에 그치 나이 알아맞추기 뭐 게임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31번 풀렸고요. 자, 32번까지 풀렸습니다. 자, 33번 문제도 들어가도록 합시다. 3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가보자. 자, 읽었다고 하는 거야. 제가 이때 술잔에 뭐 더러운 균일이 묻어 있을까봐 그랬다는 것을, 자, 장씨의 말에서, 그치,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도시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렇지. 지식인들이 도시 서민들에 대한 무슨 의식? 차별의식. 자, 뭐 특권의식, 뭐 그런 건가? 아무튼 불만의식을 엿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집주인이 앞뒤가 다르다는 장씨의 말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하는 설부장의 모습에서 이거 있어요. 자, 그림을 여기서 보도록 하자. 자,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설부장은 뭐냐면 장씨의 말에 공감해주고 있어요. 자, 거기서 서민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에 처한 지식인의 모습? 아니죠. 여기서 설부장의 처한 상황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씨의 말에 공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을 뭐 하냐면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죠?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3번, 4번, 5번 선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다 평등이다 하고 떠들어대지만 속을 파보면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장씨의 말에서 맞지? 지문에 있지? 지식인들의 어떤 모습? 이중적인 모습을 비판적이다. 오케이, 동그라미 칠 수 있지. 몸으로 세상 품수를 알아채는 장씨의 논리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설부장의 생각에서 그렇지 이런 뭐 지문에 있는지 확인했는데 있어. 사람에 대한 장씨의 감별 능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칠 수 있잖아. 끌어낼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5번 선지 체크한 애도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문학적 상상이죠. 문학적이지. 문학적 상징이지. 문학에서 여러분들 어때? 담배 피면 내적 갈등이잖아. 술 먹어도 뭐 고민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늙어 보이는 것은 원래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고. 선생님도 굉장히 늙어 보이잖아. 자, 그래. 자, 그림을 보자. 주모가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인다는 점에서 삶의 애환을 겪은 도시 서민들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늙어 보인다. 그만큼 험난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 추론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2번이 된다. 라는 거 기억 좀 해둘게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잘라볼게요. 자, 오늘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뭐 보기는 저번에 한번 너무 강조해서 설명했으니까 보기 문제 푸는 거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오늘은 뭐냐면 31번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오케이. 31번. 소설을 읽어가는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서술상의 특징이냐, 아니면 내용 유치냐.
내용일치 봤을 때는 우리가 어때요? 세부 정보를 물어보기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 다 읽고 풀기보다 장면을 잘라서 우리가 문제를 선지를 지워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케이. 잠깐 오늘 뭔가 감기가 오나? 하여튼 그래서 발음하는 게 좀 힘든데 그래도 좀 잘랐다가 뒤에 있는 거 이어서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